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통의 원위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통이라고 하면 이제 허리가 아픈 것을 말하는데요. 인체에서 이 요통의 부위, 그러니까 그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인 이 허리 부위가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뒤쪽을 지배하는 그 태양경, 특히 족태양 방광경,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태양 소장경의 경혈들이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고 그리고 침 처방을 어떻게 구사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통을 그 원인과 막론하고 체질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이 요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혈들이 제가 방금 이 태양경의 경혈, 특히 이 허리 부위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이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들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족태양 방광경의 위중, 그리고 승산, 승근, 골륜 이런 혈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위중의 경우에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 육총혈을 할 때 인체의 부위를 6가지 부위로 총괄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이 등 쪽을 토탈적으로 지배하는 게 요배 위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중혈이 이 요통 치료에 기본적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혈입니다. 그리고 승근하고 승산은 이 위중의 아래쪽에, 그러니까 종아리의 뒤쪽 면에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족태양 방광경 선상에 있는 경혈들인데, 이 승근과 승산이 우리가 취상에서 보면은 이 다리를 거꾸로 들었을 때 이 발 뒤꿈치가 바로 후두골에 해당하고요. 이 뒤꿈치에서 연결되는 아킬레스건, 그리고 그 아킬레스건에 이어서 무릎 뒤쪽에 오금까지 오는 이 비복근, 그리고 가자미근, 그 부위를 지나가는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들인데, 이 부위 아킬레스건에 이어서 내려오는 가자미근과 비복근이 바로 취상에서 승모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위중이 허리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위중 아래쪽에 있는 그 승근이라든지 아니면 승산과 같은 이러한 경혈들은 이제 허리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간 그 요추의 상부, 그리고 흉추의 하부, 이런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허리 통증 중에서도 아주 낮은 부위의 통증은 또 다른 경혈을 이제 선택적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위중을 포함해 가지고 이 승근과 승산이 이 우리가 흔히 요통을 많이 느끼게 되는 요추 4번과 5번, 그쪽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 흉추 하부까지에 나타나는 요통에 이 위중과 승근, 승산, 이 혈들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태양 방광경의 그 경혈인 이 골륜혈도 요통에 많이 쓰이는 경혈 중에 하나인데, 골륜의 경우에는 우리가 오수혈 중에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에 해당합니다. 자,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인데 이 방광경이 양경이다 보니까 그 오수혈에 해당하는 오행 속성이 어떻게 됩니까? 경혈이면은 금수목화토, 화가 되죠. 그래서 이 오수혈에서 화혈이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오행의 방위 배치해 보면 남쪽이 화가 되고요, 계절상이면은 여름이 되겠죠. 식물 중에서는 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그 요소를 그 집단에서 화에 배속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화에 해당하는 경혈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그 경맥이 지금 이 환자의 요 문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주범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을 진정시키고 이 방광경에 해당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이 방광경의 경혈인 이 골륜혈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족소양 담경의 양릉천이나 아니면 현종혈도 많이 쓰이게 되고요. 양릉천의 경우에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 8회혈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인체에 생기는 문제들을 이 장부, 기혈, 근맥, 골수 이렇게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에 이 문제는 부위에 관계없이 어떠한 원인 또는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가를 나누었을 때 이 근육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은 뭐부터? 네, 근회에 해당하는 이 양릉천부터 쓰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식으로 하는 것이 8회혈인데 양릉천이 근회이다 보니까 요통이 됐든 뭐 어깨가 아프든 뒷목이 아프든 모든 관계없이 인체에서 어떤 근육의 경직 또는 근육의 지나치게 이완, 이 수축과 이완의 불균형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은 네, 근회인 양릉천을 먼저 쓰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종은 족소양 담경에 있는 발목 위에 있는 혈인데 현종의 경우에는 이게 8회혈 중에서 수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회이면서 족소양 담경인데 수회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 수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뼛속을 세우고 있는 골수를 말하는데요. 이 사람의 그 요통과 무엇이 이 골격의 약화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회를 같이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족소양 담경의 이 양릉천과 현종이 공통적으로 소양경이죠.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근육이 지나치게 경직돼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쳤어. 이것이 이 사람의 요통에 상당히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명위경의 족삼리혈도 요통에 많이 쓰는 혈 중에 하나인데요. 족삼리의 경우에는 족양명위경의 합혈이죠. 그러면 위경의 합혈이면서 또 동시에 양경이다 보니까 오수혈 배치가 오행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금수목화토, 토가 되죠. 족양명위경의 합혈이면서 오행상 토에 배치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성적인 소화불량, 만성적인 위장장애에 아주 많이 쓰는 혈입니다. 그런데 요통에 흔히 쓰는 이 루틴 처방 중에 족삼리가 들어있다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의 요통에 무엇이 관여하고 있다? 소화불량, 음식의 적체가 이 사람의 요통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뱃속이 편하면 허리가 덜 아파요. 그런데 뭐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언제 또 먹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있을 때 먹어야죠. 왕창 먹었단 말이에요. 뱃속이 불편해요. 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이 한계를 넘어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럼 내가 먹은 음식들이 어떻게 해요? 쌓여 있겠죠. 그러면 이 뱃속의 음식의 적체가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은 음식 때문에 이 적체가 형성돼 가지고 뱃속이 불편하면 이게 뭘 유발합니까? 허리 통증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인체가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조각이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죠. 인체는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복부의 불쾌가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자, 그래서 족삼리도 이 요통의 루틴 처방으로 다용되는 경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환자의 요통은 뭐에 해당하지? 이 사람은 어떤 타입의 요통이지? 이거를 원인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침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통의 원인 분류에서 첫 번째로 신허요통, 이게 가장 이제 흔한 요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신허에 의해서 요통이 생겼다 이 말은 딱 여러분들 들으실 때 제가 팝업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 사람의 신허요통, 이렇게 한의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요통은 신이 허에서 생긴 거야 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 사람의 요통은 급성일까요? 만성일까요? 그렇죠. 이거 만성입니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환자의 연령대가 젊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좀 드신 분일까요? 그렇죠. 이 사람 나이 든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보다 인생을 좀 많이 살은, 경륜이 좀 쌓인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신호요통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요통의 경우에는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보통 이제 신이 허할 경우에 지나치게 성생활을 과다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 필수적으로 우리가 기혈 중에서 혈분의 소모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음호증, 전반적으로 몸에 나타나는 음호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호증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로 인한 요통의 경우에 제가 금방 뭐라고 얘기했냐면 급성인 경우보다는 만성인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통증이 어때요? 심했다 덜했다 이렇게 주기성을 띠는 게 아니고 그 고만고만한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신호요통의 특징이 그겁니다. 계속 지속돼요. 더 했다가 덜 했다가 아 이거 좀 살만하네. 아 또 심해지네. 이런 게 없고요. 계속 일정한 정도의 견딜 만한 정도 고만고만한 통증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뭐 치료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신호요통에서 나타나는 허리 부위의 통증과 같이 이 동반되는 증상들이고요. 이 신호 타입의 요통을 치료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루틴 처방으로 많이 쓰는 것은 역시 요배 위중, 그 육청혈에서 허리 부위를 감당하는 위중혈이 제일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 사람의 비수 타입을 체형을 감별해 가지고 비인이냐 수인이냐, 통통한 체격인지 아니면 마른 체격인지 이거에 의해서 어떤 타입인가에 따라서 더 맞춤형 처방을 쓰는 경우에는 자, 비인의 경우에는 먼저 뭘 쓰냐면 경거, 부류, 태백, 태계 이렇게 제가 처방을 적어놨는데요. 자, 이건 뭘까요? 이거 마찬가지로 사암침법에 있는 정격, 승격, 한격, 열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처방은 신기능을 증강시키는 신정격 처방입니다. 신경의 기능, 족소음 신경이 이 신장의 기능이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를 북돋아 줄게. 액티베이션 시켜줄게. 너의 처진, 너의 다운돼 있는 기능을 어떻게 내가 북돋아 주어서 정상화 시켜줄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허증 환자들한테 이 수인에 비해서 아무래도 비인들이 마른 사람보다 체격이 약간 좀 있는 통통한 분들의 환자들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신허 타입의 요통이 좀 더 많이 오는 편이고요. 만약에 수인들한테 이 마른 체형의 환자들한테 이 신허 요통이 나타났다. 이 사람 만성이고 아픈 자리가 딱 고정되어 있고 계속 고만고만한 통증이 몇 년 동안 지속됐다. 연세도 좀 많고 증상을 보니까 신허 타입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환자가 보니까 통통한 체격이 아니고 마른 체격이에요. 그럴 때는 족소음 신경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향, 지음, 족삼리, 위중. 자, 이거 앞에서도 나왔었던 처방인데요. 이건 뭐죠? 이거 방광정격입니다. 신허 타입의 요통의 환자인데 수인들의 경우에 마른 체형 환자의 경우에는 신경을 보하지 않고요. 족태양 방광경을 보합니다. 수인들한테는 태양경이 약해져 있습니다. 소음경이 오버되어 있기 쉬워요. 그래서 신정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방광정격을 쓰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에서 신허 타입 요통의 경우에 이 혈허 증상이 전반적으로 같이 동반되기 쉽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혈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혈허를 같이 이 신허와 동반되는 혈허를 같이 다스리기 위해서 요거를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방광정격 처방에 삼음교를 같이 잘 가미합니다. 물론 비인들에게서도 이 혈허의 신허 요통에 혈허의 증상이 보이면 삼음교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비인들의 경우에는 안쪽, 메디알 쪽보다는 바깥쪽, 이 바깥쪽 라테랄 쪽에 있는 이 담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수인들의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간경, 비경 또는 방광경 이런 경의 경맥들을 자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신허요통인데 이게 급성보다 만성인 경우가 더 많다고 했죠. 자, 그러면 비인들의 경우에 이 통통한 체격을 가진 비인들의 경우에
이 신정격 처방 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담정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 두통에서도 제가 담정격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 비인들의 경우에는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내 몸에 어떤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 경직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담정격도 추가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통의 경우에 허리가 아플 때 이 담정격을 써가지고 호전되는 이 비인들의 요통은 통증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 가운데 저기 척추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척추 옆에 있는 그 척추 기립근, 척추를 중심으로 한 허리에서 요 센터 쪽에 통증이 집중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수인들의 요통이 특징이고, 비인들은 어디가 많냐면 이 척추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드 쪽, 그러니까 척추가 가운데 있고 옆에 척추 기립근이 있고 그 옆에 우리가 요방형근이라고 부르는 쿼드라투스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요 근육이 뭉쳐가지고 요통을 일으켜오는 경우가 이 비인들한테는 비일비재합니다. 심심치 않게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자, 엎드려 보세요 해가지고 이 환자의 근육 경직을 체크한 다음에 요 요방형근의 근육 경직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을 비롯해서 이 근육 경직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딴에는 이 정도 근육 경직을 풀었으면 통증의 호전 정도가, 환자의 만족도가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거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의심할 수 있냐면, 요방형근에서 이 바깥쪽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12번째 갈비뼈의 끝에 경문혈이라고 있죠. 요방형근 TP점에서 밖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12번 갈비뼈 끝에 경문혈이 있는데, 그 경문혈이 뭐죠? 오수열표 다 외우셨나요? 네, 경문혈이 신의 복모혈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쑥 들어가면은 거기를 침으로 찌르면 콩팥을 찌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비인들 체격에, 통통한 체격의 환자들한테서 요방형근의 경직이 의심돼 가지고 요 경직을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의 통증이 만족스럽게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뭘 의심할 수 있냐? 이 사람 신장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신장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신장질환 환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과거력이나 가족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통 중에 담음으로 인한 요통들이 또 있는데요. 담음에 의한 요통은 특징이 어떠냐면, 전반적인 담음의 특징에다가 우리가 맥을 봤을 때 담음이 있는 경우에 맥이 어떻죠? 아주 매끄럽고 그 우리가 활맥이라고 하는 미끌미끌한 그런 상태의 맥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담음에 나타나는 주요한 맥상인데, 이 담음으로 인한 요통의 경우에는 담음이 많으려면 이 사람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죠. 음식을 아주 먹는 거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루에 사는 낙이 이 맛있는 거 먹는 데 있는 사람이에요. 야, 요거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의 고통이 이걸로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담음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공통적으로는 담음 요통의 경우에 후계, 그리고 퇴계, 조기흡, 골륜, 합곡, 풍융, 족삼리, 내관 공손, 이런 혈들을 쓴다라고 원전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풍융이나 족삼리 같으면 담음을 치료하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유명한 처방이고요. 내관하고 공손은 앞에서 제가 팔맥교회혈 설명할 때 전반부에 인체의 앞쪽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호흡기냐 아니면 소화기 또는 순환기냐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소화기나 순환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내관하고 공손 요 조합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겁니다. 팔맥교회혈 중에서 소화기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내관하고 공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에 따라서 이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경우에 비인들에게는 요통, 이 담음으로 인한 요통을 치료할 때 원인이 된 담음을 제거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자, 처방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양곡, 해계, 조기흡, 함곡 이렇게 쓴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는 뭘까요? 위정격입니다. 조경명 위경의 기능을, 이게 위의 기능이 다운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위정격입니다. 위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 담음이 생기냐면 담음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처리 용량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도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음식들이 쌓여 있으면 여기에서 담음이 유발됩니다. 그러면 위가 빨리빨리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음식을 다 소화시켜가지고 부셔가지고 넘겨주면, 그러면 담음이 생길 일이 없겠죠. 음식 적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위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또는 주인이 과도하게 섭취했거나. 그래서 이 담음을 유발하는 원인, 요 식적, 음식의 적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가 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인들에게는 위정격 처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수인들에게 적절한 처방으로는 음릉천, 대도, 해계, 내정 이렇게 적어놨죠. 요거는 뭐죠? 뱃속이 차가워가지고 비한증, 위열증입니다. 수인들이 뱃속이 차가우면 비경이 차갑고요. 위경에 거꾸로 열증이 뜨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경을 따뜻하게, 그리고 위경을 차갑게 해주는 처방입니다. 수인들에게 이 담음이 잘 생기는 이유는 차가워서 그래요. 뱃속이 차갑습니다. 왜 차가워요? 차가운 걸 좋아해요. 찬 걸 잘 먹습니다. 과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담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족태염 비경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처방을, 쉽게 말씀드리면 비열격 처방을 좀 가감한 건데요. 이 처방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식적으로 인한 요통의 경우입니다. 담음과 약간 좀 개념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식적의 경우에 음식이 적체가 됐다는 얘기죠. 음식 적체로 인해서 요통을 유발하는 경우는, 이게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어서 적체가 생겼으면 이게 요통까지 유발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 식적으로 인한 요통의 경우에 환자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일반적으로 좀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코올도 기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수용성 아니면 지용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두 가지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비싼 거, 안 비싼 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만든 거, 밖에서 사 먹는 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국산 재료로 만든 거, 아니면 수입 재료로 만든 거 이럴 수도 있지. 그런데 저보고 만약에 음식을 둘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 우리가 먹었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지용성 음식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림프관으로 들어가요. 림프관. 위에서 부셔주면 그 부셔진 잘게 부서진 음식들이, 수용성 음식은 혈관으로 들어가는데 지용성 음식은 림프관으로 들어가죠. 이 흡수되는 루트가 다릅니다. 그랬을 때 이 알코올과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지용성 음식을 즐겨 먹으면 어디가 힘들어지냐면, 이거를 흡수해야 되는, 그래서 저쪽으로 쭉쭉쭉 보내줘야 되는 그 림프관, 이 림프 순환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림프 순환이 타고나기를, 내가 림프 순환이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인데, 근데 불구하고 우리 주인은 너무나 기름을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적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식적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생활을 계속하면 여기저기서 림프순환에 장애가 있어요 하는 신호를 몸이 보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군데군데 림프노드가 튀어나옵니다. 목이라든지 아니면 옆구리라든지 뭐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장 흔한 부분이 이제 목 주변인데, 뭐 은행알 같은 게, 아니면은 그 완두콩 같은 게 볼록볼록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쪽만 튀어나오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겠는데, 양쪽 다 튀어나오면 사람이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림프순환에 장애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음식, 알코올 이런 것들을 즐겨 먹는 경향이 좀 있고요. 이 식적으로 인한 요통의 경우에는 공통된 처방으로는 합곡이라든지 아니면 태충,
이 합곡퇴충 뭐였죠? 사관이죠. 네, 일반적으로 체증을 풀어주기 위한 사관. 왜 여기서 사관을 쓰겠어요? 이 사람은 많이 먹고 급하게 먹고 하다 보니까 뭘 잘 느낍니까? 이 체증을 잘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족삼리나 아니면 상거허, 또 내관공손, 팔맥교행혈이죠. 그리고 골륜, 네, 이런 혈들이 공통 처방으로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른 체형과 이 통통한 체형으로 나눠봤을 때 통통한 체형의 비인들의 경우에는 양곡, 해계, 조기읍, 함곡 뭡니까? 위전격이죠. 네, 담음과 마찬가지로 식적에도 위전격 처방이 비인들에게 맞는 처방이고요. 그리고 수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담음으로 인한 요통과 마찬가지로 이 뱃속이 차가운 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뱃속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데펴기 위해서 뭘 주냐면 음릉천, 대도, 해계, 내정, 족태염 비경과 조경명 위경에 화혈과 수혈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섬요통, 이것도 아주 흔한 요통 중에 하나죠. 자, 좌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삐끗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삐끗하기 쉬운 데가 발목이죠. 걸어가다가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아니면 경사진 곳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운동하다가 나도 모르게 점프했다가 착지하는데 잘못하면 삐끗하죠. 이 삐끗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허리를 삐끗한 거죠. 왜? 준비 운동 안 된 상태에서 또는 갑자기 움직이다가 또는 물건을 들다가 어떻게 했어요? 허리 삐끗. 이걸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요부염좌 또는 요추염좌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좌섬요통은 삐끗해가지고 생기는 요통은 보통 제일 흔한 경우가 이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져가지고 이 척추도 관절이니까 아시죠? 많은 관절들이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통뼈가 아니고 많은 관절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중간중간 뼈와 뼈 사이의 관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절이 가만히 있을 일은 없죠. 계속 움직이죠. 그런데 관절은 원래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옆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좌섬이라고 하는 게 삐끗했다는 게 뭐예요? 관절이 움직이다가 뭘 했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렸어요. 그러면 삐끗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있고 다른 자리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원래 거기 있던 애들하고 거기 있던 조직들하고 부딪히니까 그 마찰을 하게 되겠죠. 염증이 생깁니다. 부어 올라요. 그래서 삐끗을 하게 되면 그 삐끗한 부분, 그 관절 부분이 뭐가 생겨요? 붓고 염증이 생겨요. 그런데 급성일 경우에는 이 붓기를 빼주고 염증들을 제거해주고 다시 이 뼈를 제자리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한 2달 넘었어요. 만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 해주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염자가 생긴 부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근본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겠습니까? 그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가 힘이 약해져가지고 니네들이 튼튼하게 못 잡아주니까 뼈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좌섬요통이 이 발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삐끗하는 부위가 이게 습관성이다. 자꾸 재발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침차방만 쓰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뭘 해줘야 됩니까? 근력 강화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뭘 해줍니까? 그 관절을 구성하는 뼈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근육들이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돼요. 근력 강화 운동이 필수입니다. 자, 어쨌거나 좌섬요통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쓰이는 처방은 척택 그리고 육청혈 중에 허리를 지배하는 위중 있죠. 그 다음에 양릉천, 팔회혈 중에 근회라고 그랬죠.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력이 약해지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특히 자꾸 재발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뭘 씁니까? 근육의 문제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근회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속골이나 골륜 같은 족태양 방광경의 혈들은 이 허리를 지배하는 경맥이
방광경이기 때문에 그 경맥들의 경혈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관이나 아니면 태충, 대도 이런 혈들도 사용하게 되는데 내관이나 대도 같은 것들을 쓴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무리 좌섭요통이라 하더라도 뭐가 음식의 적체 내지는 소화불량이 이 요통의 악화 또는 재발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빗으로 나눠가지고 이 요통을 상세하게 처방을 한다면 비인들의 경우에는 상향, 족교음, 족통곡, 협계. 자, 이거 뭐죠? 네, 앞에서 많이 보셨죠? 담정격입니다. 담경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담정격을 씁니다. 왜 그래요? 근육 경직이 아무리 삐끗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허리를 삐끗하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허리 부위의 근육 경직 때문에 이 인대들이 뼈를 잡아주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허리 부위의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담정격을 씁니다. 수인들의 경우에는 상향, 지음, 족삼리, 위중 이렇게 처방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네, 방광정격이죠. 수인들에게 나타나는 근의 문제, 근력의 문제는 방광경의 기능 저하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경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방광정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혈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혈성 요통인데요. 여러분, 어혈이 그 혈분의 문제다 보니까 이 어혈로 인해서 문제가 어혈인 경우에는 그 증상이 보통 어떤 특징이냐면 통증이 이게 밤에 심해져요. 낮에보다 밤이 더 심해요. 낮에 활동할 때는 좀 뭐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살만해요. 견딜만해. 그런데 이제 자려고 누우면 허리가 슬슬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밤에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갖고 막 자다가 깬다든지 아니면 자는 동안에 불편해요. 그리고 이 요통, 어혈로 인한 요통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아픈 부위를 우리가 외부에서 뭐 의사가 누른다든지 진찰용으로 또는 어디에 부딪혀다든지 이렇게 그 아픈 부위, 통증이 있는 허리 부위를 누르게 되면은 통증이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그 어혈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어혈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이건 죽어있는 피죠. 움직이는 피가 아니죠. 쓰레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 허리에 뭐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자꾸 건드리면 허리가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죠. 피가 아닌데, 쓰레기인데, 그죠? 그래서 이 어혈을 제거하는 처방을 이제 쓰게 되는데, 공통적인 처방으로는 위중을 많이 쓰고요. 비수로 나눠봤을 때, 비인들의 경우에는 이 어혈을 제거하기 위한 처방으로 많이 쓰는 게 대돈, 소충, 음곡, 소회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 앞에서 봤죠? 네, 심정격입니다. 피가 쭉쭉쭉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누구는 어혈이 잘 생기고 누구는 어혈이 잘 안 생겨. 누구는 부딪히면 멍이 잘 드는데 누구는 부딪혀도 멍이 잘 안 들어요. 그럼 왜 나는 멍이 잘 들지? 왜 나는 피가 이렇게 가다가 자꾸 서지? 왜 그러겠어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쭉쭉쭉 밀어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특히 비인들이, 통통한 체격의 환자들이 이 어혈이 많은 경우는 심장이 약한 경우를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수인의 경우에는 음곡, 곡천, 경거, 중봉 이렇게 처방이 나와 있죠. 이거는 뭐죠? 네, 간정격입니다. 간경의 기능을 증강시켜주는 간정격을 쳐요. 이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피가 쭉쭉쭉 열심히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툭 건드리면 가다가 서고 그러다 보니까 어혈이 잘 생겨요. 멍이 잘 들어요. 그러면 이 마른 체형, 수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무엇하고 관련이 아주 많으냐면 간 기능 저하랑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마른 체형의 환자들한테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어혈이 잘 생긴다. 멍이 잘 든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간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간이 힘들어가지고 피를 쭉쭉쭉 못 보내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혈만 생기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 멀쩡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간이 힘들다며. 그럼 뭐가 있겠어요? 시력도 약해지고요. 눈이 좋지 않습니다. 피로를 잘 느껴요. 쉬는 날만 10시간씩 자고 막 그렇습니다. 맨날 피곤해요. 등만 붙이면 잡니다. 거의 골아떨어지는 수준이죠.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식하고 나면은 무조건 자야 돼요. 그 식후 도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밥 먹고 났을 때 특히 과식을 하고 나면은 아이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일단 자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통 간 기능이 간이 힘들어요. 간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혈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간 기능을 간 기능 저하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간전격 처방을 잘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요통인데요. 이 바람에 의해서 요통이 생겨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채질도 하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선풍기도 쐬면 안 되고 에어컨도 쐬면 안 되겠네. 그죠?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게 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삼음 삼양 중에 거름 풍목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근육 경직. 이 사람이 허리 아픈데 주된 요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노골적으로 근육이 뭉쳐서 생긴 요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파하는 부위, 그 허리 부위에 있는 근육 중에 이거 누가 많이 굳었지? 그거 찾아가지고 풀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럴 때 공통적으로 쓰는 처방으로는 척택, 그리고 위중, 양릉천, 조기묵, 속골, 골륜 이런 처방들이 주로 쓰이는데 척택의 경우에는 이게 폐승격의 의미로 쓰는 경우고요. 그리고 위중 같은 경우는 육총혈 중에서 허리 부위를 지배하는 혈이기 때문에 위중을 씁니다. 양릉천은 근회죠. 뭐가 뭉쳤다고요? 근육이 뭉쳤다고. 그러니까 근회를 쓰는 겁니다. 조기묵은 이 팔맥 교혈 중에서 누구랑 짜게 됩니까? 네, 외관이랑 짜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처방에 안 썼지만 외관도 같이 쓰면 안 돼요? 되죠. 네, 외관과 조기묵 뭐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인체에서 측면, 그죠? 이 전면과 후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측면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을 때 외관 조기묵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외관이나 조기묵이나 둘 다 하나는 수소양 3초경, 하나는 족소양 담경, 소양이잖아요. 수소양에서 한 개, 족소양에서 한 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합은 둘 다 소양이기 때문에 뭘 한다? 그렇죠. 이완시킵니다. 양릉천과 같이 쓰면은 근육 이완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면 허리뿐만 아니라 뭐 어깨도 그렇고 뭐든지 근육 뭉친 데 쓰면 다 좋겠네. 그렇죠. 비인과 수인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비인들의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담적격을 쓰면 되겠죠. 근육을 이완시키는 최고의 효능입니다. 족소양 담경이요. 근데 만약에 수인의 경우, 마른 체형 환자들의 경우에는 상양, 지음, 족삼리, 위중. 이건 뭐죠? 방광전격이죠. 수인들에게는 족태양 방광경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방광경의 기능이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서 이 요통의 원인별 분류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들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인별 분류에 따라서 원위 취혈을 할 경우에 침 처방은 어떠한 혈들이 주로 쓰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